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오늘도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던가요?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누가 연락을 했나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 곁에 잠시 앉아 말을 건네려 합니다. 분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랜 시간을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무게를 저 또한 알기에 함께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공자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2500년 전 저 역시 늙어갔습니다. 세상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으며 저 또한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는 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 저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무거움이 정말 쓸모없음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를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호흡에 맞춰 이야기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도 고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몸을 혹사했으며 밤늦게까지 무언가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그 고단함 속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해내면 무언가가 달라진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아니,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처럼 바쁘지 않은데 마음은 오히려 더 가라앉아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정작 입을 열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을 해봤자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말을 해봤자 옛날 이야기 또 하신다 하는 표정을 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침묵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걸까? 저는 이 마음을 압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만들고자 했던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듣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고 저는 나이 들어 고향으로 돌아와 조용히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정작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의 고단함은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는 고단함이었지만 노년의 고단함은 더 이상 달려갈 곳이 없다는 고단함이라는 것을요. 그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필요로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고 우리가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 감각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가족은 이미 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회는 우리 없이도 잘 돌아가며 누구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배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말이 때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당신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을 해봤자 짐이 될 것 같고 말을 해봤자 누군가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침묵이 쌓이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말하지 않는 마음은 돌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또 다른 생각들이 쌓입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쓸모없음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묵은 오히려 깊이입니다. 젊을 때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진심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세상에 보이기 위한 말이었습니까?
이제 당신은 말을 줄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세상에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어짐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이 말을 속으로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전화기를 들여다봅니다. 누군가 연락을 했나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날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정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쓸모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무언가를 생산해낼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빠르게 움직일 때만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나무는 쓸모없습니다. 나무는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요. 나무는 그늘을 만듭니다. 누군가 그 그늘 아래에서 쉬어갑니다. 나무는 바람을 맞습니다. 그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도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무는 계절을 견딥니다.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 오면 잎을 떨어뜨립니다.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존재 자체로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당신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의미입니다. 저는 옛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너무 커서 목수들조차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두고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쓸모가 없다. 너무 커서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너무 구불구불해서 가구를 만들 수도 없다. 그러나 그 나무는 수백 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쉬었고 아이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뛰어놀았으며 노인들은 그 나무에 기대어 예시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나무가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그늘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쓸모없음이 사실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젊을 때는 빨라야 했습니다. 빨리 달려야 했고 빨리 해내야 했으며 빨리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도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를, 창문 너머 흔들리는 나무잎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의 표정을요. 이제 당신은 느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퇴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방식의 삶입니다. 느린 삶은 깊은 삶입니다. 빠르게 지나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천히 걸으면 보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귀 기울이면 들립니다. 당신이 지금 느리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비로소 삶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은 빠르게 흐르면 탁해집니다. 그러나 천천히 흐르면 맑아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제 맑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식들이 좀 더 자주 연락했으면 좋겠는데, 명절에라도 얼굴 한 번 더 보면 좋겠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고마운 줄은 알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시간을 주었고 돈을 주었으며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그만큼은 돌아오겠지. 그러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바쁩니다. 전화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고 찾아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됩니다. 그들도 나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러나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은 아픕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면 안 되나? 그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서운함이 됩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이 쌓이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대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대는 거래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이만큼 줘야 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를요.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치 평생 짊어지고 온 짐을 땅에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합니다.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무엇이 남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그러나 내려놓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요. 저는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제 곁을 떠나 다른 스승을 찾아갔고, 어떤 제자는 제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제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자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키웠고 가르쳤으며 사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묶어둡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 됩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평가에 상처받지 않으며 그저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되 그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기대가 생기면 그 기대를 알아차리십시오. 아,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괜찮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된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를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집은 조용합니다. 배우자는 먼저 일어나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혼자, TV를 볼 때도 혼자, 산책을 할 때도 혼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외로움이 오면 동시에 부끄러움도 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하지? 나는 평생을 잘 살아왔는데, 나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실패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은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입니다. 젊을 때는 그 외로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바빴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언가를 해야 했고 사람들과 만나야 했으며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외로움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드러났습니다. 외로움이 드러났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당신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나 자신과는 제대로 마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질문을 던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했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으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아무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물론 외롭습니다. 그 외로움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외로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고독은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외로움은 고통이지만 고독은 평화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그것을 고독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어떻게 바꾸느냐고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혼자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당신이 비로소 당신 자신과 온전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 역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혼자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각자의 길을 갔고 세상은 제 말을 듣지 않았으며 저는 고향에 돌아와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 시간이 외로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이 가장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추구해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야 할 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채워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고요? 당신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실행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면 참 웃깁니다. 그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저 그렇습니다. 그때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미 사라졌는데도 별일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잘못 살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젊을 때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옆에서 말해줘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당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성공은 좋지만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사람들의 인정은 기쁘지만 그 인정이 나를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말로 들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직접 살아봐야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화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것.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마음이 따뜻한 것.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후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마음의 평화보다 성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마음의 따뜻함보다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성취는 순간이지만 마음의 평화는 영원하다는 것을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했고, 사람들을 가르치려 했으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어 돌아보니 제가 이룬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으며, 이상은 이상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실패한 것입니까? 젊었을 때의 저라면 그렇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의 저는 다르게 대답합니다. 아니라고요.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뿐입니다. 결과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세상의 흐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올바르다고 믿는 것을 했는가입니다. 제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이룬 것이 많지 않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큰 흔적을 남기지 못했다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올바르게 살았는가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며 살았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이를 위해 헌신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힘들었고, 때로는 억울했으며,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나이에 와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늦게 깨닫는 것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미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눈을 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제까지 이렇게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생각이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이렇게 살다가 후회하며 떠나는 건 아닐까? 그러나 저는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을 함부로 썼습니다. 어차피 많이 남아 있으니까 낭비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을 쓰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의미 있는 것에 써야 합니다.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따뜻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창밖을 보며 햇살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는 것,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는 것,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이제는 가장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큰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삶의 의미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고요함, 밥을 먹을 때의 따뜻함, 산책을 할 때의 바람, 밤에 잠들기 전의 평화. 이런 것들이 삶의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큰 성공, 큰 성취, 큰 인정만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이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마음이 뛰고 있다는 것,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까?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담하게 살고 있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시간은 당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시간 속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담담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남은 시간을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는 동안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혹시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신도 이미 알고 계신 것들입니다. 다만 알고 있지만 잊고 있었던 것들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당신에게 새로운 것을 알려주려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쓸모없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의미 있습니다. 당신의 느린 삶은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빠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젊은 것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생산적인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기준일 뿐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가치입니다.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마음이 뛰고 있다는 것,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자체로 충분합니다. 저는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느꼈던 마음들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마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평화, 감사, 고요함. 이 모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지금 곁에 아무도 없다 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완벽한 노년도 없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 삶을 당신은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요. 오늘 이 말이
당신 마음 한쪽에 조용히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날이 오면 이 말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존엄하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당신의 곁에 오래 머물 수는 없지만 이 말들이 당신 곁에 오래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